CEO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축구 국가대표도 있고 멀리뛰기 국가대표도 있는데 돈 버는 국가대표도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처럼 예를 들면 베트남까지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우리 돈 버는 국가대표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분배 이전의 성장의 문제를 보면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게 국가에서는 이득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그 플라톤이 4대1의 원칙이다. 그러면 내가 분위별로 봤을 때 4배가 됐을 때는 난 돈 아무리 잘 버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난 돈 그만 벌래.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우리 LG그룹이나 현대자동차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나 이제 그만 벌래. 이게 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문이었습니다. 우문인데. 우리 회장님 한번. 예. 그거야 뭐 경영적인 얘기니까. 예. 뭐 거시경제하고는 좀 다른 예. 차원이고 네. 경영이라는 게 집단지성이 얼마큼 파고 들어가고 성장하는 가도를 가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건 경쟁적인 요소도 있고 또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뭐 그 하는 걸 이 자본주의식 표현으로 하면 그런 그 가치를 자꾸 가름하면서 그 집단을 평가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습니다. 그걸 분배 이론에다 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이거 참.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나중에 가서 사회통합적 신성장의 그 고리가 플랫폼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역시 우리 이미 20년 전에 독일 우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큰 역사적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사회주의나 시장을 무시하고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우리가 동구권 사회주의나 동서독 예전에 무너졌는데 역시 지금도 보면은 세계 이 주요한 이 경제와 국가와 국민의 부를 이건 개인의 부가 아니고 국가의 부죠. 그거 국가의 부가 이제 사실은 국민의 부죠. 이게 국민의 부를 역시 축적하는 것은 역시 큰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기업 활동.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거는 저는 앞으로 많이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요. 그분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서 보면 자본대 노동이라는 하나의 이분법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오는 부의 창출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분배적인 지각에서 본다든지 하면은 부 자체의 축적이 이게 우리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 일본, 미국, 뭐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 국가들이 보면 우리 그 테크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테크 기업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대기업은 하나의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거든. 예, 그렇죠. 여기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명을 그 테크 기업들이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 민간 부분이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또 사회적으로 민간 부분이 할 역할이 많습니다. 국가가 그거를 다 하기에는 제한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 부채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국가든 그렇죠. 개인이든 부채 위기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요구를 국가에서 해낸다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건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민간 부분, 또 그 중에서 특히 기업들, 큰 기업들이 그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우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CSR이나 CSV 같은 활동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의 문제를 앞으로 좀 봐야지. 단순히 이게 기업의 수익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국가대표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이제 또 사회 시민으로서 이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주자를 키워내야 된다는 전 말씀이죠. 대표 주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면 역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그 미국의 주요한 그런 기업들이 그렇죠. 거기서 오는 축적된 부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 이 대학입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에 재단을 맡으면서도 투자하고 안 그러면 재단이 아닌 데서 엄청난 연구비와 R&D 투자. 그렇죠. 그리고 또 각 학문 분야마다 그 석자 교수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구글 석자 교수다. 세계적인 그런 석자 교수를 학교에서는 도저히 모셔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석자 교수로 놓으면서 그 엄청난 학문의 발전과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투자나 이 연구 투자가 제일 많아요. 이 대기업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가 약합니다만은 벌써 1학년 지나면 미국에서는 중요한 기업에는 인턴십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인턴십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인턴십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아마 그 전국에 다들. 그러니까 인턴십 받고 거기서 또 졸업하면 나가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할이 뭐 사회적인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선 기부도 있지만서도 그거 이외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대기업이나 이런 대표 주자급에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역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인 거죠. 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지금은 뭐 포퓰리즘 같은데 들어갈 거냐, 옛날 같이 농촌 봉사로 갈 거냐 이런 거를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미국 학생들은 공부하고 인턴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졸업할 동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우리 제3세계라든지 우리 제3세계 이런 데 가서 개발도상국가 가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가서 거기서 우리 그 봉사활동 그러니까 무슨 그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 이런 거 하는데 그 뒷받침이 모두 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하려면은 도저히 그 정부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고 세계에서 그런 글로벌 사회에서의 한국의 그 어떤 역할을 우리가 높일 부분이 점점 더 많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대기업이나 이 대표 주자급들은 역시 더 필요한 사회가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걸 기존의 잣대나
현재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예, 어렵지 않겠느냐. 아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 대전환의 기회 이 책을 결론을 낸다면 한 단어로 뭘까요, 이사장님? 대전환은 역시 우리 사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거의 축은 하나는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 성장이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통합.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사회 통합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 사회 통합적 성장. 사회 통합적 신성장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플랫폼의 의미가 뭘까요? 신성장 플랫폼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과 이 통합축이 두 개 있으면은 이거를 그 연결하는 하나의 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연결하는 축이 플랫폼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플랫폼. 이 성장과 분배를 같이 성장과 통합을 같이 해주는 플랫폼. 공유지. 공유지. 그 두 개를 공유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분배라든지 불평등 양극화 또 갈등의 해소 이런 문제를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나누면서 한다는 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파일을 다 취득한 상태에서 그걸 얼마나 내놓게 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파이의 생성 과정부터 이거를 그 불평등 양극화나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엮어주는 게 플랫폼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중요한 그 사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을 플랫폼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과정에서 플랫폼에 시키고 단 그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플랫폼에서 중요한 거기에 하나의 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전문가라든지 또는 사회 경륜이 많은 분들 여러 각계각층에서 경륜이 많은 분들 또 종교계, 언론계 이런 쪽에서 그 이제 플랫폼에 하나의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을 맡고 이해 당사자들은 충분히 의견은 개진을 하되 결정권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미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서 그걸 다 과정에서 걸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책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또는 그 뭐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거를 녹여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유롭게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그런 공감대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게 우리 하나의 협업의 장이 플랫폼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뭐랄까 가설이랄까 목표나 이런 건 다 설정할 수 있는데 과연 스마트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스마트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게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의식 수준이나 인식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정희 사장님 어떠십니까?
그 가버넌스, 스마트한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대한 사회적인 그 열린 자세, 개방성, 스마트한 가버넌스. 가버넌스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정치,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또 언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 다음에 기업, 예. 이런 쪽이 전부 다 우리 사회의 하나의 주요한 가버넌스의 축인데, 여기 개방적인 자세,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수평적인 수평성, 수평성 해야지 지금처럼 그 하나의 수직적인 어떤 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수평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어느 한쪽에서 계속 이거를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한데 여기 결정하는 데서는 그 사람들의 영향이 미미하게끔 하지만서도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경직되게 이것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가버넌스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독일 사례를 보고 다른 나라를 봤는데 선진권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독일은 대표적인 것이 그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발 때는 정부 주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 주도로 했는데 한 1년 이상 했는데 결국은 잘 출발이 안 되고 출발 자체부터도 안 됐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플랫폼식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주도 플랫폼에서 민간주도에서 이거를 설계하게 한 겁니다. 민간주도에서. 그리고 정부도 그게 하나의 파트너로 들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주도에서 이걸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 중요한 이슈들이 다 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4.0으로 가려면 우리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 개혁은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그 조직 산업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4.0이 출발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연방 정부는 좀 이거는 상당히 그 정책 부서니까 다른데 주정부 하면요 굉장히 플랫폼 체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에 오면요, 주정부에 오면 그냥 주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 집행하는 데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플랫폼에서 정부의 생각, 주민들의 생각 모든 걸 가지고 딱 그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거를 여과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역시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그 주정부의 개혁에서 상당히 이게 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은 우리 불평등이나 이런 양극화 문제 이런 데서,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 플랫폼 속에서 저소득층 문제가 충분히 우리가 다뤄줄 수 있거든요. 이 어떤 주요한 일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의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문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 사회 갈등도 갈등의 요소도 거기서 걸러져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엮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사회 통합적 신성장 플랫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사장님 글에서 결론으로 이 문장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업 4.0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 생태와 성장 생태는 대변혁에 직면해 있다.
탑다운의 파이프라인 경제 생태에서 협업과 연결, 네트워킹을 통한 공감과 수기 과정을 거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플랫폼 경제 생태로 전환되고 있다. 플랫폼은 문제 발굴과 문제 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소통되고 네트워킹되는 토론과 협업 공간이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태는 개방성, 수평성, 유연성, 연결성이다. 예, 이 말씀을 적으셔서 제가 대전환의 방법론으로서의 플랫폼의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서 전 너무 이 책이 좋았습니다. 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그 사회 통합적 신성장 플랫폼, 단순하게 우리가 성장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하게 분배나 통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링킹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뛰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서진영 원장님이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만 더 잘 저 압축을 결론을 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우리 이완근 회장님 평소에도 존경드리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함께 토론을 해주시고 좋은 해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거대 담론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담론 속에서 우리 또 경제의 각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성 홀딩스의 이완근 회장님과 한국 경제에 대전한 우리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간 같이 했습니다. 즐거우셨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